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푸른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시냇물이 노래하듯 흐르는 아름다운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장미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비록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외로이 자랐으나 누구보다 따뜻한 심성을 지녔기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며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봄바람처럼 화사한 웃음으로 이웃을 대했으며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따스한 손을 내미는 정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기에 보는 이들마저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마을의 가을은 황금빛으로 물든 논밭과 붉게 익은 감나무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장미는 지금 뱃속에 소중한 새 생명을 품고 있었는데 어느덧 달이 차서 9달째에 접어든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도 집안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장독대를 닦거나 마당을 쓰는 일을 할 때마다 뱃속의 아이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스칠 때면 장미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며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을 지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미가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장미는 택감을 구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숲 한복판에서 날카로운 사냥꾼의 덫에 걸려 괴로워하는 어린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동물을 아끼던 장미는 무서움도 잊은 채 조심스럽게 다가가 피 흘리는 호랑이의 발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고 배고픈 호랑이에게 가지고 온 주먹밥을 나누어 주며 새끼 호랑이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던 따뜻한 기억이 가슴 한구석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새끼 호랑이는 장미의 따뜻한 손길을 잊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손을 핥으며 한참 동안이나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장미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는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속삭였고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듯 울부짖더니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미는 산에 갈 때마다 그 어린 친구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숲의 정령들에게 호랑이의 안녕을 빌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미는 혼인을 하고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날의 신비로운 인연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녀의 기억 속에 머물며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곤 했습니다. 장미의 시어머니인 최 씨는 마을에서 소문난 고집쟁이로 욕심이 많고 매사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장미와 혼인하는 것을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에도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트집 잡으며 장미를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특히 장미가 임신하여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질투 섞인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며 집안의 복을 나누어 가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미는 시어머니의 모진 언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효도를 다하려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이미 시기라는 이름의 어두운 그림자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미가 사는 집은 대대로 내려온 큰 기와집으로 넓은 마당과 깊은 우물이 있는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장미가 정성껏 가꾼 채소밭이 있었고 가을볕 아래 고추를 말리는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장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부엌에서 불을 지펴 식구들의 밥을 지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숨이 차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소망은 오로지 태어날 아이가 건강하고 시어머니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뿐이었기에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미의 남편은 집안의 경제를 돕고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 장미의 손을 꼭 잡으며 내가 돌아올 때면 예쁜 아기가 우리를 반겨줄 것이니 부디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몸 조심하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장미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갯마루에서 손을 흔들며 눈물을 훔쳤고 가슴속 깊이 밀려오는 외로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시어머니와 장미 단둘만이 남게 되었고 장미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남편이 떠나자마자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시어머니는 장미에게 주는 음식의 양을 눈에 띄게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미가 만삭의 몸으로 배가 고파 부엌에서 누룽지라도 긁어 먹으려 하면 시어머니는 어디선가 나타나 집안 거덜낼 작정이냐며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장미는 아이를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했지만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 물로 배를 채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뱃속에서 꿈틀대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아가야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조금만 참으렴이라고 속삭이며 남몰래 눈물을 흘렸고 그런 장미의 야위어가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장미는 매일 아침 안개 낀 산길을 올라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샘터에서 물을 떠오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삭인 며느리에게 굳이 험한 산길을 오가게 하며 무거운 물동이를 지게 했습니다. 장미는 가파른 길을 오르며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며 그녀를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장미가 힘들어할 때면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었고 숲의 공기는 그녀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었습니다. 장미는 숲이 자신을 품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연의 품 안에서 잠시나마 시어머니의 구박을 잊고 평온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미는 앞마당을 쓸다가 갑자기 몰려오는 산통에 배를 움켜쥐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저녁이나 준비하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장미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내고 차가운 바닥에서 몸을 추슬러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연기를 마시며 밥을 짓는 동안에도 아이가 나올까봐 겁이 났지만 의지할 곳 없는 현실에 막막함만을 느꼈습니다. 장미는 부엌 구석에 앉아 타오르는 장작불을 보며 자신도 저 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만은 도무지 녹일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최 씨의 독한 처사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기세가 워낙 당당하고 목소리가 컸기에 누구 하나 앞장서서 장미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장미는 마을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움푹 팬 눈가와 야윈 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슬쩍 장미의 손에 마른 떡 몇 조각을 쥐어주며 몸 잘 챙겨야 한다고 위로했을 때 장미는 북받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언젠가는 끝나고 아기와 함께 웃을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장미가 친정에서 가져온 소중한 물건들까지 하나둘씩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만은 지키고 싶어 간청했지만 시어머니는 죽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냐며 막무가내로 행동했습니다.
장미는 텅 빈 상자를 안고 밤새도록 흐느끼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으로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미는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고, 그런 그녀의 성실함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는 더 큰 화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미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아이를 위해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장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집 뒤편에 있는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였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신령스러운 나무로 장미는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녀는 나무 기둥에 손을 얹고 나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해달라고 빌었으며, 그럴 때마다 나무의 거친 껍질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미는 이 나무가 자신의 모든 아픔을 알고 있다고 믿었으며, 고목나무의 우직한 모습에서 용기를 얻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그 나무는 훗날 장미에게 닥칠 엄청난 시련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산에는 맛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지만 장미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미가 산열매를 따먹을까봐 아이 산행을 금지하고 집안에만 가두어 두려했습니다. 장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붉은 단풍을 보며 예전에 자신이 구해준 새끼 호랑이가 지금쯤 얼마나 자랐을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만약 그 호랑이가 옆에 있다면 시어머니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장미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남편이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뱃속의 아이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마치는 소리를 들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새벽, 장미는 시어머니의 부름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뜸 짐을 챙기라며 장미를 다그쳤고, 영문도 모른 채 장미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기괴했으며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장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 쳤지만 시어머니의 힘에 밀려 어두운 숲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장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쉬며 장미를 숲속 더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장미는 발끝에 닿는 낙엽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숲속은 안개가 자욱하여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고, 장미는 무거운 몸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느라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잘 가지 않던 험한 길로 장미를 유도하며 자꾸만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장미는 무서움에 떨며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고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장미의 팔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장미는 시어머니의 손이 마치 짐승의 발톱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어둠 속에서 오직 뱃속의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장미가 평소 안식처로 삼았던 그 커다란 고목나무 앞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어둠 속의 나무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리 준비해온 튼튼한 밧줄목을 꺼내 들었고 장미의 눈에는 공포의 빛이 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여기서 너의 죄를 씻어야 한다며 며느리를 고목나무에 억지로 밀어붙였습니다. 장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라고 소리쳤지만 시어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시어머니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장미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미의 양팔을 나무 몸통에 바짝 붙이고 밧줄로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인 장미의 배가 나무에 눌려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고 장미는 참을 수 없는 아픔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미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매듭을 단단히 묶고 나서야 손을 떼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내가 이 집안의 복을 다 빨아먹고 있으니 여기서 굶어 죽어야 우리 아들이 산다라며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장미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넋이 나간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두운 숲속에 홀로 남겨진 장미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장미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떨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은 살을 파고들어 피가 통하지 않았고 뱃속의 아이는 불편한지 계속해서 발길질에 댔습니다. 장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검은 나무 그림자와 들짐승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터져라 도움을 요청했지만 숲은 그녀의 목소리를 삼켜버린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장미는 자신이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어떻게든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모성애로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며 신령님 제발 저희 모녀를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장미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은 그녀의 생명력을 갉아먹었고 차가운 이슬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장미는 고통 속에서도 태교를 하듯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으렴. 곧 아빠가 오실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고 장미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어 신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나무의 거친 껍질에 얼굴등을 기대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의 얼굴과 자신이 구해주었던 새끼 호랑이의 맑은 눈망울이 스쳐 지나가며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왔고 장미는 본능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커다란 짐승의 실루엣이 나타났고 그것은 천천히 장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장미는 이제 산짐승에게 먹히는구나 싶어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다가온 짐승의 눈빛에는 살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년 전 장미가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 새끼 호랑이였으며 어느덧 장성하여 위험 넘치는 모습으로 장미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장미의 냄새를 맡으며 그녀가 위험에 처했음을 알아차린 듯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장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너였구나, 정말 보고 싶었어. 라고 나직이 읊조리며 다시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호랑이는 장미의 주위를 뱅뱅 돌며 그녀를 지키듯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것은 장미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녀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 보답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뜨거운 입김이 장미의 차가운 몸에 닿아 조금씩 온기를 전해주었고 숲의 정막은 호랑이의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게 채워졌습니다. 장미는 비록 나무에 묶여 움직일 수 없었지만 호랑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안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장미와 호랑이 그리고 배 속의 아이는 이 깊은 산 속에서 운명적인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미는 꿈속에서 넓은 들판을 호랑이와 함께 달리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장미의 길고도 험난한 고난의 시작이자 기적 같은 보은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악독한 마음은 장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지만 숲은 그녀를 버리지 않았고 과거의 선행은 커다란 축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장미는 비록 몸은 속박당해 있었으나 그녀의 영혼은 호랑이의 호위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마을에 어떤 소문이 돌지, 시어머니가 어떤 거짓말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장미는 이 순간만큼은 호랑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달빛은 나무 사이로 스며들어 장미와 호랑이를 따뜻하게 비추었고 숲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며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장미를 깊은 산속 고목나무에 묶어두고 내려오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장미가 사라져야 집안의 재산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고 아들이 다른 부잣집 처녀와 다시 혼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최 씨는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일부러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리고 눈가를 비벼 붉게 만든 뒤 다급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기하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리 며느리가 간밤에 보따리를 싸서 도망을 갔어요 라고 소리치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았고 그 목소리는 평화롭던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깜짝 놀라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거동조차 힘든 장미가 도망을 갔다는 말에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장미의 성품을 잘 아는 이웃 안악들은 그럴 리가 있나, 장미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최 씨는 더욱 크게 울부짖으며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장미가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며 밤새 고집을 피우더니 새벽에 몰래 빠져나갔다며 거짓 증언을 늘어놓아 마을 분위기를 순식간에 어수선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최 씨의 거짓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정교해졌으며 그녀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며 마을 사람들의 동정을 사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주저앉아 아들이 돌아오면 내가 무슨 낯으로 보겠느냐며 가짜 눈물을 닦아냈고 그 모습에 몇몇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를 오랫동안 지켜본 이들은 만삭의 임산부가 그 추운 밤에 혼자 길을 떠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에 묘한 의구심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최 씨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헤치려 했으나 최 씨는 집 문을 굳게 닫고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의 가장 어른이자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 할머니가 최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최 씨의 흐트러진 옷차림과 신발에 묻은 붉은 산흙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최 씨가 산 깊숙이 다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나직하고 엄중한 목소리로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정하는 것인데 억지로 끊으려 하면 큰 화를 입는 법이라 내라고 말하며 최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최 씨는 할머니의 서슬퍼런 기운에 잠시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렸으나 곧바로 화를 내며 남의 집 일에 참견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을을 뒤덮은 어두운 기운을 걱정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빨래하러 모인 아낙네들이 장미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장미가 도망갔다는 소리를 듣고 밤새 잠을 설쳤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평소에 너무 모질게 굴어서 그런 것 같다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여인은 장미가 남긴 흔적을 하나도 찾을 수 없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목격담을 덧붙였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 전체로 번졌고 사람들은 최 씨를 대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지만 오히려 더 당당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 했습니다. 어느덧 날씨는 더욱 쌀쌀해져 산등성이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들판의 풀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씨는 집안에서 혼자 기름진 음식을 차려 먹으며 이제야 눈에 가시 갔던 장미가 없어져 속이 시원하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장미가 묶여있는 고목, 나무 근처에는 굶주린 짐승들이 많으니 이미 죽었을 것이라 단정지었습니다. 최 씨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장미가 쓰던 방의 물건들을 마당으로 내던졌고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담장 너머로 흘러나가 지나가던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채 오직 재물과 권세만을 탐하는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인 젊은 청년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깊은 숲으로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나고 호랑이의 발자국 같은 커다란 흔적을 발견했다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마을 근처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냐며 겁에 질렸고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단속했습니다. 최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났다면 장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테니 자신의 죄가 영원히 묻힐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호랑이가 장미를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보호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존재가 지금 화가 나 있다며 조만간 큰 폭풍이 몰아칠지도 모른다는 경고였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혹시 장미의 실종이 신령님의 노여움을 산 것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최 씨를 따로 불러내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장미를 찾아오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먼 최 씨는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다며 할머니를 밀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을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고 진실의 시간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밤마다 가위에 눌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만삭의 장미가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쫓아오는 환상을 보았고 창밖에서는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일어나 소주를 들이켜며 공포를 잊으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장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행동에 조금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냉기가 가득 차올라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빨래터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의 한 아이가 숲속에서 장미와 비슷하게 생긴 여인이 커다란 고목나무에 묶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부모에게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나무 주위에 커다란 고양이 같은 동물이 앉아 있었다고 천진난만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몇몇 장정들은 확인을 위해 산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 아이가 헛것을 본 것이라며 만약 산에 갔다가 호랑이에게 변을 당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길길이 날뛰며 사람들의 산행을 필사적으로 막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의 과민한 반응에 더욱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찾는 일에 이토록 방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최 씨와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조차
그녀의 태도에 질려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최 씨의 집 쪽을 바라보며 장미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장미가 베풀었던 친절과 따뜻함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그녀를 잊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기도 했으며 마을의 정막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장미의 남편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에서 일을 잘 마무리하고 곧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아내와 아이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는 다정한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심부름꾼이 그 편지를 최 씨에게 전달했을 때 최 씨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장미가 없어진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편지를 방구석 깊숙이 숨겨버리고 아들에게는 장미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는 거짓 편지를 보내려 계획했습니다. 그녀의 악행은 멈출 줄 모르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흉흉해졌고 길을 가던 개들도 최 씨의 집을 향해 요란하게 지서댔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가 집 안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을 끌고 다니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밤늦게 산 쪽으로 향하는 그녀를 보았다는 목격담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최 씨는 장미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호랑이가 무서워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함에 손톱을 깨물며 방 안을 서성였고 벽에 걸린 아들의 옷을 보며 잠시 죄책감을 느꼈으나 이내 욕심이 그 감정을 덮어버렸습니다. 최 씨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거짓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박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산속에 호랑이가 마을 근처까지 내려온 것은 무언가 큰 억울함이 있기 때문이라며 조만간 마을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신탁처럼 받들며 집집마다 대문에 벽사를 위한 부적을 붙이거나 소금을 뿌렸습니다. 최 씨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웃으며 미신에 현혹되지 말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정작 본인의 집안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안개는 평소보다 짙어졌고 마치 숲속의 진실이 마을을 덮치려 준비하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의 한 사냥꾼이 산에서 내려오며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깊은 숲속에서 호랑이가 입에 무언가 귀한 산삼과 열매들을 물고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방향이 바로 마을 뒤편의 고목 나무 쪽이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제사를 지내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먹이려는 것인가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최 씨는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혹시나 장미가 호랑이의 도움으로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날카로운 식칼을 갈며 만약 장미가 살아있다면 제 손으로 끝내겠다는 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장미가 친정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새로운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녀는 장미가 편지를 보내왔다며 조만간 아들과 함께 살기로 했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안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미의 친정은 아주 먼 곳에 있었고 만삭의 몸으로 그곳까지 걸어갔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의 거짓말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산속 깊은 곳에서 호랑이의 호위 아래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이토록 살얼음판 같을 때 박 할머니는 다시 한번 최 씨를 찾아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로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 그 아이를 데려오게나라고 말입니다. 최 씨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뿌리치며 산에는 호랑이가 득실거리는데 나더러 죽으라는 말이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할머니는 최 씨의 완고한 태도에 고개를 저으며 업보는 스스로 치르는 법이지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최 씨는 할머니의 뒷모습에 대고 침을 뱉었지만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불안함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자꾸만 밧줄에 묶인 채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장미의 눈망울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평소보다 더 크고 장엄한 호랑이의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마치 하늘의 심판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등불을 켰고 개들은 꼬리를 내린 채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최 씨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으며 자신의 집 마당에 누군가 침입한 것 같은 기척에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는 거대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은 마치 죽은 자의 숨결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최 씨가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져 내릴 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박 할머니의 집 마당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더 이상 장미의 행방을 모른 척할 수 없으며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으니 다 함께 산에 올라가 보자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최 씨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다가 자신도 함께 가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장미의 시신이라도 발견하면 자신이 먼저 발견해 흔적을 없애야겠다는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횃불과 낫을 들고 산을 오를 준비를 마쳤고 최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앞장서는 척했습니다. 숲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최 씨는 자꾸만 발을 헛디디며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산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나무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산행을 이어갔고 박 할머니는 맨 뒤에서 지팡이를 짚으며 최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태양빛이 숲속으로 스며들었지만 최 씨의 마음만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목나무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고 만약 장미가 살아있다면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거짓말을 짜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장미가 묶여있는 고목나무가 보이는 산등성이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거대한 나무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무엇인가 거대한 황금빛 물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대오였습니다. 호랑이는 사람들의 등장에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위엄있게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는 호랑이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사람들은 호랑이의 위압감에 압도되어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숲의 정막 속에서 호랑이와 인간들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며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때 박 할머니가 무리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를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고 호랑이는 낮게 가르릉거리며 마치 길을 내어주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비켜선 자리에는 나무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장미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최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미의 생사 여부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호랑이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치 증인이 된 듯한 자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장미의 시련이 끝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장미의 몸은 야위어 있었으나 그녀의 주변에는 신선한 과일 껍질과 산삼의 흔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그녀를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을 것을 물다 주며 돌보았음을 깨닫고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최 씨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넋이 나갔고 장미가 천천히 눈을 뜨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뒤로 자빠졌습니다. 장미의 맑은 눈망울이 마을 사람들을 향했고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참극을 자연이 치유한 기적의 순간이었으며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진실의 서막이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서둘러 장미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기 시작하자 장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들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밧줄이 감겨있던 장미의 손목과 발목은 이미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오랜 시간 억눌려 있던 살결에서는 핏방울이 배어나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장미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아이가 무사한지부터 확인하려 애썼고 그 처연한 모습의 마을 아낙네들은 저마다 치맛자락을 적시며 통곡했습니다. 나무 기둥에는 장미가 고통을 참으려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 밤이 얼마나 길고 가혹했을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주변에 흩어진 물건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곳에는 시어머니 최 씨가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튼튼한 삼배 밧줄과 그녀의 손때 묻은 손수건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호랑이가 장미를 납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인위적으로 그녀를 이곳에 묶어두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기에 사람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 손수건을 집어들고 최 씨를 매섭게 노려보며 이 물건이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해보라고 다그쳤으나 최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장미는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왔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간밤에 자신을 억지로 깨워 산속 깊은 곳으로 끌고 왔으며 집안의 복을 독차지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신을 나무에 묶었다고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장미의 눈물 섞인 목소리는 숲속의 고요함을 깨뜨리며 사람들의 심장을 울렸고 평소 장미를 아끼던 청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최 씨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제 최 씨가 공들여 쌓아 올렸던 거짓의 성벽은 장미의 진실한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장미가 안전하게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위엄있게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길게 포효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지키겠다는 하늘의 명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의 신성한 기운에 압도되어 절로 고개를 숙였고 호랑이는 장미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핥아주며 작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미는 호랑이의 눈을 보며 내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아가야라고 속삭였고 호랑이는 만족한 듯 꼬리를 흔들며 깊은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물어다 놓은 산삼과 산열매들을 보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박할머니는 마을 장정들에게 명령하여 최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포박하게 했으며 장미를 위해 들 것을 만들어 안전하게 산 아래로 내려가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 내내 사람들은 장미의 건강을 걱정하며 따뜻한 물과 헝겊을 건넸고 장미는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뱃속의 아기에게 말을 걸며 기운을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산길 옆에 핀들꽃들조차 장미의 귀환을 반기는 듯 바람에 흔들렸고 마을 전체는 장미가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에 들뜬 분위기와 최 씨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오르며 진실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마을 광장의 커다란 정자 아래에 장미를 눕히고 마을 의원을 불러 그녀의 상태를 살피게 했습니다. 의원은 장미의 맥을 짚어보더니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심한 기력 저하와 충격으로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집에서 귀한 약재와 미역을 가져와 장미를 위해 죽을 끓이고 이불을 덮어주며 그녀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반면 최 씨는 광장 한복판 나무 기둥에 묶여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으며 그녀의 화려했던 비단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그녀의 추악한 내면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최 씨는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것은 모두 오해라며 장미가 미쳐서 스스로 산에 간 것이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의 말은 허공을 맴도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고 오히려 사람들의 화를 더 돋울 뿐이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공식적인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최 씨의 집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미의 남편이 보낸 편지들이 뜯기지도 않은 채 방구석에서 발견되었고 장미의 친정 유품들을 내다 팔려던 장부까지 드러나면서 최 씨의 범죄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장미는 따뜻한 미음으로 기운을 조금 차린 뒤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기록해달라고 부탁하며 마을 서당 훈장님을 모셔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단순히 원망하기보다는 집안의 명예와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싶어 했습니다. 훈장님은 장미의 차분하고도 논리적인 진술을 한 글자 정성껏 기록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기록을 들으며 최 씨가 저지른 악행의 깊이에 다시 한번 몸서리를 쳤습니다. 장미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힘들었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의 집에 숨겨져 있던 장미의 폐물과 옷가지들을 모두 찾아내어 장미에게 돌려주었으며 최 씨가 몰래 가로챘던 남편의 생활비 주머니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물은 최 씨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며느리를 제거하고 재산을 차지하려 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씨의 탐욕에 혀를 내둘렀고 평소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뽐냈던 부유함이 사실은 며느리를 핍박하여 얻은 피눈물 섞인 것임을 알게 되자 더욱 분노했습니다. 최 씨는 이제 마을에서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한양으로 떠났던 장미의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을 분위기가 평소와 다름을 직감하고 급히 광장으로 달려왔고 그곳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아내 장미와 묶여있는 어머니 최 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최 씨가 장미에게 저지른 만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최 씨 앞으로 다가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어찌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이제야 살았다는 듯 나를 좀 풀어다오. 전연이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라며 끝까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어머니의 방에서 발견된 자신의 편지들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확인한 뒤였기에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뱃속의 자식을 죽이려 한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고 이제는 어머니를 감싸줄 수 없다는 단호한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장미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서방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는 깊은 속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느낄 배신감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자신의 아픔보다는 남편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졌고 그 고귀한 성품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너그러움에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고 이제는 자신이 가장으로서 이 사태를 엄중히 해결하고 아내와 아이를 평생 지키겠노라고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굳게 맹세했습니다. 광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으나 그 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마을의 전통에 따라 최 씨에 대한 처분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법도에 따르면 인륜을 저버린 죄는 마을에서 추방하거나 관가에 고발하여 엄벌을 받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관가에 넘겨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장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시어머니가 비록 큰 죄를 지었으나 아이의 할머니이기도 하니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장미는 최 씨를 마을 외곽의 작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게 하고 다시는 집안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복수보다는 용서를 택한 장미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장미의 자비조차 거부하며 끝까지 저주 섞인 말을 내뱉었고 급기야는 거품을 물며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신줄을 놓아버린 듯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런 악한 사람은 용서할 가치가 없다며 장미의 제안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고 상황은 점점 험악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때 갑자기 산 쪽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크게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최 씨의 악행에 대한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씨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겁에 질려 기절해버렸고 마을은 비로소 잠시 동안의 정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의원은 기절한 최 씨를 진찰하더니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이 뇌를 자극하여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을 해칠 힘도 거짓말을 지어낼 지능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며 혀를 찾고 장미는 시어머니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욕심이 부른 참극은 결국 본인에게 가장 가혹한 결과로 돌아왔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인과응보의 진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악한 기운이 물러가고 장미를 중심으로 한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장미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가장 따뜻한 방에 눕혔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직접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피고 정성껏 약을 다렸으며 잠시도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미는 남편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고 뱃속의 아이도 남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지 활발하게 움직여 장미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밤을 지나 밝아오는 새벽빛을 함께 맞이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기운은 사라지고 이제는 부부의 따뜻한 온기가 그 자리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집 대문 앞에 꽃을 심어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놓으며 그녀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장미가 베풀었던 작은 선행들이 이제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에게 사랑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미는 창가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지켜주었던 숲속의 호랑이를 떠올리며 언젠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꼭 들려주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맑아진 듯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하며 갈등의 상처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분장님은 장미의 이야기를 마을의 전설로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악한 마음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지만 착하고 정직한 마음은 하늘과 짐승조차 감동시켜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교훈을 담았습니다. 아이들은 훈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장미 아줌마처럼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어른들은 자신의 욕심을 경계하며 이웃을 돌보는 미덕을 다시금 새겼습니다. 장미는 이 모든 변화가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숲의 신령님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가득 내리쬐어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미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눈부신 빛에 쌓여 장미에게 다가와 머리를 숙였고 그 순간 장미는 뱃속의 아이가 장차 마을을 빛낼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신비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장미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난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마을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미의 눈동자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서렸고 그녀의 마음은 넓은 대지처럼 넉넉하고 평온해졌습니다. 장미와 남편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소박한 잔치를 열고 그간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마을 전체가 한 가족처럼 어우러져 서로의 아픔을 달래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장미는 손수 빚은 떡을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며 만수무강을 빌었고 아이들에게는 호랑이가 물어다 준 산삼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마을 하늘에는 무지개가 걸려 장미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갈등은 해소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장미와 그녀의 가족이 누릴 행복한 시간뿐이었습니다. 마을 외곽 오두막에 격리된 최 씨는 매일 아침 장미가 보내주는 밥상을 받으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가운데서도 며느리의 변치 않는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도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미는 비록 시어머니를 예전처럼 모실 수는 없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장미의 성숙한 태도를 보며 진정한 어른의 덕목이 무엇인지 배웠고 마을의 질서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속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미는 매일 오후 남편과 함께 숲 입구까지만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녀는 멀리 보이는 고목나무를 향해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고 혹시라도 호랑이가 지켜보고 있을까봐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숲은 언제나처럼 웅장하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장미를 맞이해 주었으며 바람은 그녀의 귓가에 신비로운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장미는 이제 숲이 두려운 곳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진실을 밝혀준 소중한 동반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가슴 속에는 태어날 아기에 대한 설렘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차올랐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장미는 남편과 함께 등불 아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어오른 다리를 주물러주며 고생 많았지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고 장미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서방님이 계셔서 든든해요라고 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귀뚜라미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오고 가끔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김은 자장가처럼 부부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밤의 정막은 장미가 그토록 원하던 행복의 소리였으며 이제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차가운 밧줄도 굶주림의 공포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졌으며 그 중심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 최 씨가 있었습니다. 햇살은 유난히 따뜻하게 내리쬐었지만 최 씨의 주변만큼은 마치 겨울바람이 머무는 듯 차가운 냉기가 감돌아 사람들은 감히 그 곁으로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미는 남편의 튼튼한 어깨에 기댄 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눈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니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다독였으며 장미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평화를 소망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지팡이를 2번 크게 내리쳤고 그 소리에 소란스럽던 광장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최 씨를 향해 자네가 저지른 일은 단순히 한 여인을 해친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의 천륜을 저버리고 신령님의 노여움을 산 중죄라며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씀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최 씨는 이제야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듯 온몸을 떨며 바닥에 머리를 댔으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죄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라기보다는 당장의 고통과 수치를 피하기 위한 비굴한 몸짓에 가까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장미의 남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머니 최 씨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 이제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십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저지른 악행이 자신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아내 장미가 겪었을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내가 너를 위해 그랬다며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최 씨는 비로소 자신이 가진 모든 권위와 권력을 잃었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져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박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최 씨를 마을 뒤편에 외딴 오두막으로 이송하기 위해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최 씨는 힘없이 질질 끌려가며 자신의 집 대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그렇게 아끼고 자랑하던 기와집과 넓은 마당은 이제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이 되었으며 그녀가 탐냈던 재물들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가 떠나는 길목에 소금을 뿌리며 부정한 기운이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고 최 씨의 뒷모습은 노을빛에 길게 늘어져
쓸쓸하고도 비참한 최후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곧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떠난 장미의 집은 이제 새로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으며 남편은 가장 먼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집안 구석구석을 맑은 물로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 장미가 예전에 좋아하던 화초들을 다시 심고 시어머니가 가두어 두었던 부엌 찬장을 열어 맛있는 음식들을 꺼내어 장미에게 대접하며 그동안의 보상을 대신하려 애썼습니다. 장미는 깨끗해진 방 안에 앉아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채우는 것을 보며 비로소 자신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했고 남편의 정성 어린 보살핌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부부의 대화는 다시 다정해졌고 집안을 가득 채웠던 긴장과 공포는 사라진 채 오로지 평화로운 일상의 소리만이 가득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건강을 위해 저마다 귀한 음식을 챙겨 들고 집을 방문했는데 어떤 이는 산에서 갔다 온 신선한 나물을, 어떤 이는 정성껏 고운 사골국을 가져와 장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미의 배를 쓰다듬으며 이제는 좋은 생각만 하고 예쁜 아기 낳아야 한다고 축복해 주었으며 장미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을 전체가 장미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마치 자신의 가족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모습은 삭막했던 마을 분위기를 순식간에 훈훈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장미는 이웃들의 사랑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장미가 기력을 차리자 마을 부인들은 한데 모여 장미의 아기가 태어날 때 사용할 베네쩌 고리와 기저귀를 정성껏 바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들은 장미의 집 앞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아기의 용품을 만들었고 장미는 그 곁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의 솜씨를 구경했습니다. 바늘 끝에서 피어나는 따스한 정은 마을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었으며 그동안 최 씨 때문에 말조심하며 지냈던 아낙네들은 이제야 마음껏 웃으며 장미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장미는 이 평화로운 광경이 마치 꿈만 같아 몇 번이고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으며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미는 남편과 함께 마을 우물가로 산책을 나갔는데 그곳에서 마을 아이들이 호랑이와 나무에 묶인 여인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숲속의 용맹한 호랑이가 착한 장미 아주머니를 지켜주었다며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았고 그 노랫소리는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신비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장미는 아이들의 노래에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자신을 살려준 그 호랑이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호랑이를 두려운 맹수가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이자 정의를 지키는 영물로 여기게 되었고 산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는 경외심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매일 밤마다 발을 씻겨주고 다리를 주물러주며 장미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가 겪었을 그 모진 고통을 생각하면 잠시도 아내의 곁을 떠날 수 없었으며 아내의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장미는 남편의 이런 변화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하여 이제는 괜찮으니 쉬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며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그 어떤 풍파가 닥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믿음이
그들의 보금자리를 더욱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안정되자 박할머니는 다시 한번 장미의 집을 방문하여 집안의 나쁜 기운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작은 의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맑은 물에 향나무 가지를 담가 집안 곳곳에 뿌리며 어두운 그림자는 물러가고 밝은 기운만이 이 집에 가득하기를 빌었으며 장미와 남편은 정성껏 절을 올리며 할머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장미의 손을 꼭 잡으며 고난 끝에 복이 오는 법이니 이제는 근심을 모두 떨쳐내고 다가올 축복만을 생각하라고 인자한 미소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 장미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까지 씻어낼 수 있었고 진정한 평화가 자신의 영혼 속에 깃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떠난 뒤로 집안의 가림막이나 어두운 커튼들은 모두 걷어내어졌고 방 안에는 언제나 밝은 달빛과 햇살이 가득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장미는 시어머니가 무서워 쓰지 못했던 귀한 그릇들을 꺼내어 남편과 함께 정갈한 식사를 즐겼으며 부엌에서는 연일 맛있는 음식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를 보며 먹어야 했던 밥 한 그릇도 이제는 온전한 자신의 것이 되어 장미의 야위였던 볼에는 다시 통통하게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을 때마다 배 속의 아기에게 아가야 맛있지. 엄마가 이제는 배불리 먹여줄게라고 속삭이며 행복한 식사 시간을 보냈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집마당에 모여 가을거지한 곡식들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박한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이 모임은 자연스럽게 마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동안 최 씨의 기세에 눌려하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장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숲에서 보았던 호랑이의 맑은 눈망울과 그가 물어다 주었던 산삼의 신비로운 맛을 생생하게 들려주었고 사람들은 그 기적 같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인간이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마을은 이제 갈등의 불씨가 사라진 자리에 이해와 배려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양에서 가져온 비단과 장신구들을 장미에게 선물하며 그동안 고생한 아내의 마음을 달래주려 노력했습니다. 장미는 비록 화려한 물건보다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성의를 생각하여 곱게 단장을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장미는 고통의 흔적을 지워내고 다시 예전의 생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으며 그녀의 단아한 자태는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자아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며 당신이 우리 집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지켜세웠고 장미는 부끄러워하며 남편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을 거니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며 그들의 행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어 모두를 미소 짓게 했습니다. 장미는 매일 아침 뒷마당의 장독대를 닦으며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 돌아온 것이 기적임을 잊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정성을 다해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장독대 위에 내려앉은 아침, 이슬처럼 장미의 마음은 맑고 투명해졌으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의 구박에 눈물 흘리던 장독대는 이제 장미의 노래와 웃음소리를 담아내는 행복의 저장고가 되었으며 장미는 그곳에서 익어가는 장마처럼 자신의 삶도 깊고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어느덧 장미의 산달이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더욱 정성껏 그녀를 살폈으며 특히 산파 할머니는 장미의 집에 상주하며 아이가 나올 때를 대비했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장미의 배 모양을 보더니 아주 늠름하고
건강한 아이가 나올 것 같다며 장미를 안심시켰고, 장미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깨끗한 물과 짚을 준비해두고 밤낮으로 장미의 곁을 지켰으며, 마을 사람들도 밤마다 장미의 짚불빛을 확인하며 아기의 탄생을 함께 기다렸습니다. 긴장감보다는 기대감이 가득한 마을의 밤은 평화로운 정막 속에서 새 생명의 우렁찬 첫 울음소리를 맞이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몸이 무거운 와중에도 자신을 구해준 호랑이를 위해 작은 정성을 준비했는데, 그녀는 마을 사냥꾼에게 부탁하여 싱싱한 고기를 구한 뒤 남편과 함께 숲 입구의 바위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호랑이를 향해 은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작은 정성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날 아침 그 바위에 가보면 고기는 사라지고 대신 산짐승이 물어다 놓은 듯한 예쁜 산꽃 한 송이가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장미는 호랑이와 자신만이 아는 이 비밀스러운 소통을 통해 자연과의 깊은 유대감을 느꼈으며,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은 장미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려 마을 정자에 걸어두었는데, 그 그림 속에는 인자한 표정의 장미와 그녀를 지키는 황금빛 호랑이의 모습이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며 장미의 인내와 호랑이의 보은을 되새겼고, 마을의 아이들은 그 그림을 보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이 되었으며, 장미는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을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장미의 기적을 공통의 유산으로 간직하며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낡은 가구들을 직접 수리하고 장미가 쓰기 편하도록 부엌의 높이를 조절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다시는 허리를 굽히거나 힘든 자세로 일하지 않도록 배려했으며, 장미는 그런 남편의 따뜻한 마음씨에 매일 감동하며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차갑고 딱딱하기만 했던 집안 분위기가 남편의 손길과 장미의 온기로 인해 포근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두 사람의 사랑이 깃든 흔적들이 가득했고, 장미는 이곳에서 태어날 아기가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랄지를 상상하며 매일 밤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최 씨가 머무는 오두막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동시에 그녀가 굶지 않도록 최소한의 음식은 장미의 집에서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장미의 뜻을 존중한 결과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깊은 자비심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최 씨는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며 가끔 제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한탄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고 전해졌습니다. 장미는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남편을 통해 따뜻한 옷가지와 음식을 보내주며 시어머니가 남은 여생을 조금이나마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인간적인 예우를 다했습니다. 마을의 저녁은 이제 평화로운 연기와 함께 찾아왔으며,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향긋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장미는 마당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평온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험난했던 산속에서의 밤과 차가웠던 시어머니의 눈빛을 이제는 용서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장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숲은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듯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장미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장미는 남편과 함께 등잔불 아래에서 태교를 하며 아이에게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며 나중에 아버지가 되면 아이와 함께 산을 거닐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장미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곁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창밖에는 밝은 달이 떠올라 장미의 집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추었고 마을은 고요함 속에서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갈등이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진정한 평화의 풍경이었습니다. 장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기장에 오늘 하루의 감사함을 기록하며 펜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모든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들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로지 사랑과 희망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장미는 불을 끄고 남편의 품속에서 눈을 감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날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마을의 정막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안식의 소리가 되었으며 장미의 숨소리는 평온하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해결되었고 마을은 장미의 행복과 함께 다시금 찬란한 아침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미의 실종 사건과 시어머니 최 씨의 악행은 정의로운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며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장미는 시련을 통해 더욱 아름답고 강인한 여인으로 거듭났고 그녀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화목하고 따뜻한 곳으로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숲의 호랑이도, 마을 사람들도, 그리고 장미의 가족들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를 찾았으며 이제 남은 것은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의 함성뿐이었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어느 추운 겨울밤. 장미의 집 마당에는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소중히 어루만지며 하루하루를 기다려온 장미는 드디어 새 생명을 세상에 내보낼 준비를 마쳤고 방 안의 화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며 훈훈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깨끗한 물을 끓이며 아내의 무사한 해산을 위해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며 마을의 산파 할머니는 장미의 손을 꼭 잡으며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다독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지켜보던 산새들도 숨을 죽인 채 장미의 집에 깃든 신비로운 생명의 탄생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 밤은 유난히 정숙하고 장엄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미는 진통이 올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보다 태어날 아이에 대한 설렘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따뜻한 수건으로 장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이제 곧 예쁜 아기를 만날 수 있을 테니 조금만 더 용기를 내라고 응원해 주었고 장미는 그 말에 힘입어 마지막 힘을 다했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은 아내의 신음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 기도하는 것뿐임을 알고 정성을 다해 빌었습니다. 온 마을이 장미의 산통을 함께 나누기라도 하듯 바람조차 잦아든 깊은 밤. 방 안에는 생명의 신비가 피어날 준비를 완전히 마친 채 고요한 공기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새벽녘을 알리는 첫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쯤 장미의 방 안에서는 우렁차고 맑은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그동안 장미가 겪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한순간에 씻어내주는 축복의 노래였으며
문 밖에서 가슴을 졸이던 남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아기를 포근한 베네쩌 고리에 감싸 안으며 장미에게 보이며 아주 건강하고 예쁜 아들이라며 축하를 건넸고, 장미는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기는 장미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그치고 평온한 얼굴로 잠이 들었으며 방 안은 새 생명의 온기와 부모의 사랑으로 가득 차올라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멀리 산등성이 쪽에서 장엄하고도 웅장한 호랑이의 포효가 3번 크게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는 신령의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다가 깨어 그 소리를 듣고는 아, 장민의 집에 아기가 태어났구나. 호랑이님도 축하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제각기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다시 들었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악한 기운을 멀리 쫓아버렸고, 장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을 구해주었던 그 호랑이가 지금도 자신을 지켜주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아기를 번갈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자고 다짐했고, 숲은 호랑이의 울음 끝에 다시 깊은 침묵으로 돌아가 평화를 선사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3, 7일이 지나자 장미의 집 대문에는 금줄이 걸리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축하 인사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미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쌀밥을 가져왔으며 아기를 위해 예쁜 베네쩌 고리를 직접 지어온 할머니들도 계셨습니다. 장미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반갑게 맞이하며 그간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고, 마을 사람들은 아기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장미의 고운 심성을 꼭 닮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장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웃음꽃이 많이 피어나는 곳이 되었으며, 과거의 아픈 기억은 이웃들의 사랑과 축복 속에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굳건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위해 나무로 직접 요람을 만들고 마당 한쪽에 아기가 자라면 뛰놀 수 있는 작은 정원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제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사세요. 내가 평생 당신의 그림자가 되어 지켜주겠소라고 약속하며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장미는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매일 감동하며 부지런히 집안일을 돌보았고, 그녀가 가꾼 화초들은 마치 장미의 마음을 아는 듯 예쁜 꽃을 피워 집안을 향기롭게 채웠습니다. 부부는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할 때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으며, 그들의 소박한 일상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어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민의 집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마을 광장에서 큰 잔치를 열기로 뜻을 모았고, 부녀자들은 며칠 전부터 모여 떡을 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잔칫날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장미와 아기의 건강을 빌어주었으며, 훈장님은 아기에게 선량하고 지혜롭게 자라라는 뜻이 담긴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장미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이웃들에게 대접하며 자신이 고립되었을 때 손을 내밀어준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자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고난과 호랑이의 보은 이야기를 다시금 나누며 착한 마음이 승리한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겼고, 광장 가득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누군가 장미의 집 대문 앞에 아주 귀한 영지와 산삼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분명 산속의 호랑이가 장미의 몸조리를 위해
두고 간 선물일 것이라며 경이로움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장미는 그 선물을 소중히 받아 들고 산 쪽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고 사람들은 호랑이와 인간의 깊은 우정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물조차 감동시키는 장미의 선한 마음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큰 울림을 주었으며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산짐승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사건은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회자되었으며 장미의 가족은 더욱 신성한 기운 속에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머무는 오두막에도 장미는 잊지 않고 잔치 음식을 넉넉히 보냈으며 남편을 통해 따뜻한 새 옷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최 씨는 이제 예전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느리가 보내준 음식을 먹으며 말없이 눈물만 흘릴 정도로 순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가끔 돌아올 때마다 내가 왜 그런 모진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후회의 한숨을 내쉬었고 장미의 용서가 자신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장미는 인륜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챙김으로써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이러한 깊은 자비심을 보고 역시 하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 장미의 아기는 어느덧 걸음마를 시작하고 방긋방긋 웃으며 온 집안을 활기차게 누비고 다녔습니다. 아기가 엄마, 아빠라고 처음 불렀던 날, 장미와 남편은 서로를 안고 한참 동안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그 목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장미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늘 예지아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숲속의 용감한 호랑이 친구 이야기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중에 커서 호랑이 아저씨처럼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용감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장미는 그런 아이를 대견하게 바라보며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집안에는 늘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장미는 마을에 어려운 집이 생기면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고통받았을 때 이웃들이 보내준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밥을 지어주고 아픈 노인들에게는 남편이 구해온 약재를 나누어 주며 마을의 진정한 어머니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장미를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로 여기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장미는 늘 겸손한 자세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향기로운 꽃내음처럼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아끼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미가 있는 마을은 늘 따뜻했고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어느 봄날 장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가 계신 오두막을 방문했는데 이제는 제법 기력을 회복한 최 씨가 손주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겼습니다. 최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장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고 장미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 어머니라고 답했습니다. 수년간 쌓여있던 마음의 앙금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으며 최 씨는 며느리의 넓은 도량에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지냈지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최 씨는 남은 여생을 참회와 감사 속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화해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마을의 여름은 시원한 계곡물과 푸른 나무들 덕분에 활기가 넘쳤고 장미는 마당 평상에 앉아 옥수수를 삶아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밭에서 돌아와 아내가 건네주는 시원한 물 한 잔에 피로를 잊었고, 아이는 개울가에서 친구들과 물장구를 치며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장미는 문득 지난날 나무에 묶여 죽음을 기다리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고 현재의 행복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숲은 언제나처럼 짙은 녹음으로 마을을 감싸주었고, 호랑이의 기운은 여전히 마을 주변을 맴돌며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여름날의 풍경은 장미의 삶을 더욱 찬란하게 빛내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논밭은 다시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장민의 집 마당에서 함께 타작을 했습니다. 장민은 일꾼들을 위해 정성껏 새참을 준비하고 막걸리를 대접하며 수고를 격려했고, 마을 사람들은 장미의 후한 인심에 힘든 줄 모르고 이를 도왔습니다. 수확한 곡식 중 가장 좋은 것은 시어머니와 마을의 홀몸 노인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었으며, 남편은 곡간이 채워질 때마다 장미의 지혜 덕분에 우리 집이 이토록 풍요로워졌다며 공을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풍년이 든 마을에는 인심이 넘쳐났고, 장미는 풍성한 가을거지처럼 자신의 인생도 결실을 맺어가고 있음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미는 가끔 밤늦게 홀로 마당에 나와 달빛을 받으며 숲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준 호랑이와 숲의 정령들에게 자신의 진심이 닿기를 바랐으며, 그럴 때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숲의 향기가 대답을 대신해주는 듯했습니다. 장미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안녕을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평화와 모든 생명의 행복을 바라는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닿은 것일까? 장미가 기도를 마칠 때면 산 위에서 은은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그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장미는 달빛 아래 서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많이 돌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깊은 밤의 정적을 즐겼습니다. 남편은 장미의 뜻을 따라 마을의 낡은 다리를 보수하고 길을 닦는 등 공동체를 위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아내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을 본받아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런 부부의 모습을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장미는 남편이 밖에서 칭찬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위해 항상 따뜻한 밥상과 포근한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모습으로 마을의 모든 부부에게 귀감이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진해졌습니다. 장미의 가정은 마을에서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뿌리가 되어 마을 전체를 지탱해주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마을 서당에서 글 공부를 시작했는데, 영특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훈장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아이는 매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장미에게 들려주며, 엄마가 겪으신 일들이 책에 나오는 성현들의 가르침과 같다고 말해 장미를 감동시켰습니다. 장미는 아들의 총명함이 호랑이가 물어다 준 산삼의 정기 덕분이라고 믿으며, 아이가 지식을 뽐내기보다 덕을 쌓는 사람이 되기를 가르쳤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모두 장미의 아들을 대장으로 따르며 함께 산과 들을 누볐고, 장미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 세대의 성장은 마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었고, 장미는 그 중심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장미는 가족들과 화로 앞에 모여 앉아 군밤을 구워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사랑의 온기로 가득하여 추위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장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오라고 물었고, 장미는 수줍게 웃으며 당신이 건네준 따뜻한 손길을 어찌 잊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행복한 꿈나라로 빠져들었고, 장미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평화로운 밤의 고요함을 만끽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이제 먼 옛 이야기가 되었고, 현재의 평온함은 장미가 지켜온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가장 고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장미는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인내와 보은의 상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장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고, 그녀가 보여준 용서의 정신은 마을의 갈등을 치유하는 명약이 되었습니다. 장미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라며 늘 자신을 낮추었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마을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숲속의 호랑이도 장미의 평화로운 삶을 확인한 듯 이제는 가끔씩만 위험 있는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수호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마을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던 마음도, 굶주림에 떨던 기억도 이제는 모두 자신을 성장시킨 걸음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마당에 서서 저 멀리 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자연이 준 선물과 사람들이 준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장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평화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제 장미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향기는 마을 대대로 전해져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 이제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장미의 집도 이제 불이 꺼지고 남편과 장미, 그리고 아이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평온한 꿈나라로 향합니다. 밖에서는 눈이 소리 없이 쌓여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고, 숲의 호랑이는 높은 바위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줍니다. 여러분도 이제 장미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꿈속에서는 장미와 호랑이가 함께 거니는 평화로운 숲길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고요한 밤이 될 것이니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고 장미의 마을에는 영원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선한 마음이 가져온 기적 같은 보은의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며 깊은 밤의 안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장미의 용기와 호랑이의 의리가 깃들어 내일은 더 따뜻한 하루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 울려 퍼지는 이야기는 이제 잔잔한 숨소리로 변해 잠자리를 감싸 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따뜻한 손길이 있음을 믿으며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어느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